안녕하세요. 자유의 코신상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루나 사태와 FTX 사태와 같은 큰 사건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사실 이 사태가 큰 사건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일은 아니라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죠.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까지의 타임라인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ETF를 알기 위해서는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를 아셔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는 세계 최초의 공개 거래 비트코인 펀드입니다. 처음에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거래되었었는데 2015년부터 OTCQX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OTCQX란 장외 거래 시장 중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시장으로 특별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정도 되니 이런 곳에서 거래가 된 것이죠. 2021년 4월 그레이스케일이 GBTC 거래가 활발해지자 SEC에게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을 최초의 비트코인 ETF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윙클보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이 최초라고 합니다. 2013년, 2018년에 신청을 했는데 모두 SEC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하죠.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SEC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죠. 역시 SEC는 그렇죠.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래소의 영향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과 아직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갠슬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때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을 기관이 아니죠. 돈이 엄청 많은 자산 운용사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가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소송을 걸게 됩니다. 2021년 10월 SEC가 비트코인 선물을 승인하게 되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일관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청산이나 마감 기한 등 기관의 규제를 받기에 SEC가 딱히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승인을 해준 것인데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SEC, 그레이스케일 이 둘은 법정에 서게 되고 법원은 2023년 8월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SEC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하기 싫은 비트코인 ETF 상장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ETF 승인 재심사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가 현물 ETF와 선물 ETF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물 ETF와 현물 ETF 모두 같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인데 규제의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히 비트코인 ETF가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는 모두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며 현물 ETF는 선물 ETF와의 연관성도 있게 규제권 내에 있다고 본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주된 이유로 SEC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판결이 나오게 되자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와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를 점유하려고 SEC에게 신청합니다. 비트코인 ETF 시장 점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 블랙록의 경우 전세계 ETF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한 기업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SEC는 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보류하게 됩니다. SEC로는 최대한 보류할 수 있을 만큼 보류하려고 했던 거죠. 참 구질구질하네요. 2023년 12월 SEC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연기하자 이제는 법원에서까지 심사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EC는 끝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해서는 SSA, 즉 감시 공유 조항을 포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흐름과 가격 동향에 대한 흐름을 보고받으려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현물 ETF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블랙록을 시작으로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개정안에 SSA를 포함하며 SEC와 자산 운용사가 어느 정도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그 전에 비해서 손쉽게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입문자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지갑의 개념 그리고 비밀키의 허들이 투자하는 데에는 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거래소 없이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로 인해 순식간에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진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승인되기 전보다 가격이 무려 50%나 증가하게 되죠. 심지어 몇 달 이후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1억에 거래가 되면서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에 있는 73,000달러도 이때였고요. 우선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BTC ETF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자면 우선 블록체인의 대중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투자를 진행할 때 지갑의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바로 투자하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블록체인이 제도권으로 포함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ETF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그냥 펀드를 보유한 것이고 거래는 결국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니까요. SSA를 포함했다는 점도 결국 비트코인의 탈을 쓴 중앙화된 펀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로 인한 가격 상승만을 얘기하는데 이런 면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블록체인을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것에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비트코인 ETF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